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리마 계열 사리마 X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완성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리니얼 멀티베리에이트 모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것들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딥러닝 계열로 가면 실제로 출력되는 y의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케이스도 보시긴 할 텐데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케이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멀티베리의 케이스를 한번 이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이 접근이 어떤 아이디어인지, 우리가 어떤 걸 놓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을 먼저 얘기하면 앞에선 제가 리니얼 유니베리에이션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니베리에이션이 아니라 멀티베리에이트, 그쵸? 멀티베리에이트 썼습니다. 이름상 유니, 멀티 다르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유니베리의 모형은 y가 한 개인 걸 의미하고 멀티베리에이트는 y가 두 개 이상인 걸 의미합니다. 아니 y를 굳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 y는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다릅니다. 이 y가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y는 fx에서 x를 사용해서 실제 출력되는 y 값이 하나일 수 있죠. 이걸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되는 값이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까지의 독립변수를 사용해서 단순히 내일의 어떤 스탁의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일과 모레 한꺼번에 이틀 연속을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런 케이스도 멀티베리에이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y가 두 개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약간 뷰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 y가 두 개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건 말고 y뿐만 아니라 x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멀티베리에이트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영향을 줘야 하는데 이제는 종속변수 y가 독립변수 x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y는 fx 누가 정하는 거죠? 사람이 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변수가 x고 어떤 변수가 y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사실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업에서 활용하실 때 툭하면 이 x에 대한 설명력, y에 대한 예측력, 그리고 기준 정확해? 얼마나 정확해? 명확한 거야?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x와 y 누가 정하는 거야? 왜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거의 하지 않아요. 합리적인 척하긴 하지만 사실은 합리적인 걸 많이 놓치기도 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멀티베리에이트 모형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주식시장, 유럽의 주식시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셋 중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Y일 수도 있고요. 나머지 두 개가 X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Y일 수도 있고 나머지 두 개가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즉 미국의 주식시장 가격 예측하기 위해서 한국과 유럽의 스탁에 대한 가격을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반대로 한국의 주식시장 가격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가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X로. 근데 무엇이 맞죠?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죠. 이런 관점을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위치 시계열 알고리즘 종류 중에서 시계열 알고리즘은 통계 추론, 기계학습 및 딥러닝 흐름에 따라서 시간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상관하지 않고 모두 활용되는 필수 알고리즘이고 현실 문제를 포함하는 추천 서비스,
실제 비즈니스에는 안 쓰일 수가 없다. 무조건 활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리마에 대한 파생,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알고리즘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이 알고리즘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죠. 통계 추론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유니베리에이트 리니얼 모형, AR 모형 배웠죠. MA 배웠습니다. 결합된 AR, MA, 아리마, 그리고 사리마 X까지 우리가 모두 배웠죠. 이제 배울 것은 리니얼은 동일한데 디멘저널리티, 복잡성이 좀 더 증가되어 멀티베리에이트, y가 2개 이상인 걸 의미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VAR, VCM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VAR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니얼 유니베리에이트, 흔히 이것은 단별량 y가 하나, 선형 기반이다 라는 의미로 y가 한 개인 걸 의미하고 xy 관계가 선형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별량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는 다별량 선형 기반으로 y가 2개 이상 그리고 x와 관계는 선형을 가정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아리마, 사리마 x까지 잘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VAR로 확장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VAR, VCM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선형성 가정 말고 비선형성은 없으니까 비선형성도 있습니다. 이건 Exponential Smoothing, ETS, 칼만 필터, Chance Point Detection, 그리고 아치 이런 것들이 바로 XY 관계를 비선형으로 가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 과정을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이 VAR에 좀 더 지금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우리가 기계학습 딥러닝도 보일 것이고 플랫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시로 살펴봤지만 지금은 일단 VAR 이걸 포인트 하겠다라고 정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시에서 피라미드 아리마 실습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을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피라미드 아리마 혹시 필요할까봐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관련된 아리마, 사리마, 오토 아리마, 그리고 VAR 이것은 스태츠 모델즈의 타임 시리즈 어널라이시스, 그리고 그 아래 벡터 AR이 있습니다. 그냥 AR이 아니라 벡터 AR이죠. 여기에 VAR 모델이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에서 VAR, VAR 프로세스, 그리고 유틸에서 VAR 심, 시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VAR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활용되는 많은 이론 중에서 그랜저 코잘리티 또는 공적분이라고 하는 코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배워보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로드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선형, 다별량 선형 알고리즘을 배우기 위해서 관련된 이론, 실습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별량 선형 과정 알고리즘입니다. 이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주로 단별량 y가 한 개인 걸 의미한다고 했죠. 한 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시차를 두고 상호 상관관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x와 y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보다 모든 것들이 다 x가 아니라 y가 될 수 있는 후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너무 서로 상호관계를 맞기 때문에 특정한 x가 특정한 y에 이것보다는 모든 y 값들의 후보일 수 있습니다. 즉 y는 y1, x1, x2 이런 변수가 아니라 y1, y2, y3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 관계성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x, 어떤 걸 y로 이렇게 구분하기보다 모든 것들이 y 후보가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차를 두고 상호 상관성을 가지는 이러한 데이터가 끊임없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y를 2개 이상으로 보는 다별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를 일으키는 X,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 X가 뭐 GDP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상품의 수요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X가 될 수도 있지만 이 X가 어떤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 역시 다른 상품의 수요 중에 이 하나 Y3,T는 어떤 상품의 수요와 나머지 상품의 수요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매우 상관성이 높아지는 데이터에 살고 있죠. 또한 어떤 지역의 택시 수요 그리고 다른 지역의 택시 수요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차이에 따른 패턴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서로의 수요들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수가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백만 이럴 만큼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성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습과 데이터 분석 방향, 그런 알고리즘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다별량을 다루는 선형 확률 과정 또는 선형 과정 알고리즘은 매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시간 패턴을 반영하려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 사실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 시계열 분석은 다별량, 단별량, 알고리즘이 달랐죠.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딥러닝으로 갈수록 일반화된 알고리즘 쓰기 때문에 쉽게 단별량을 다별량 예측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계열 분석뿐만 아니라 시계열 분석은 기본적으로 다별량, 단별량을 별도 알고리즘을 쓰지만 우리가 최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가면 사실 단별량, 다별량 모두 같은 모델링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다별량을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서 생성되는 많은 Y들의 관계성 쉽게 딥러닝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다별량적인 생각, 아이디에이션, 거기에 깔려있는 배경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별량 시계열은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하죠. 그렇죠? Y는 fx 오로지 x에만 관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큰 가정이 존재하지만 물론 이런 디지털 시대 데이터가 많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x가 특정한 y 영향을 준다?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모두 상호 영향을 받는 관계지 어느 한쪽만 관계를 받는 또는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소득과 지출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과 지출의 관계성 알고 싶습니다. 그럼 소득과 지출 중 무엇이 Y죠? 무엇이 Y입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이 어떤 소득에 대한 함수겠죠?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지출을 줄이면 그게 애초에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 중에 뭐가 맞죠? 그 질문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출을 Y로 두고 소비를 X로 쓸 때 뭐 AX가 나왔어요. 이 A는 유의합니다. P밸류가 유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B X1이라고 할게요. X2가 나왔어요. B는 유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소득은 지출에 영향을 주지만 지출은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관점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보면 끝날 일인데 그러한 관점을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지금부터 다룰 예정인 겁니다. 자, 소득 지출뿐만 아니라 매출과 비용 무엇이 Y죠? 자전거 수요와 날씨 무엇이 Y죠? 물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Y일지 가늠되긴 하지만 데이터 분석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무엇이 Y인지 컴퓨터가 알까요? 모릅니다. 다 해봐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지만 미국, 한국, 주식시장 어떤 게 Y가 될 수 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더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차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 이 모두를 종속 변수로 다루는 과거 일시점까지만 고려하는 것이 벡터 자기회귀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과거 일시점 벡터 자기회귀. 자, 여기에서 벡터 자기회귀는 오토 리그레시브입니다. 익숙한 단어가 있죠? AR,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yt는 a의 yt-1 더하기 엡실론 t 이게 AR 원 모형이었죠? 과거 시점을 1시점만 고려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벡터로 확장한 게 벡터 자기회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지출이라고 한다면 지출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득 뭐 y1t라고 할게요. 1t, 2t는 b에 y2t-1 더하기 엡실론 t 이렇게 두 개씩도 가능하죠.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도 소득 자신에 대한 AR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y1t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y2t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 것이 바로 VAR 알고리즘이고 과거 1시점 AR의 1처럼 VAR 1 역시 과거 1시점까지 레그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과 지출을 모두 Y로 쓰는 VAR 표현식이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AR 표현식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T가 꺽쇠로 되어 있죠? 벡터 형태다 이런 뜻입니다. 꺽쇠는 YT는 Y1T, Y2T 두 개의 종속 변수를 다 쓰겠다 라는 것이고 이거에 관련된 T-1은 바로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1시점까지의 레그를 쓰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수는 제가 두 개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 이 관계성까지 함께 고려하려면 총 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4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잔차가 됩니다. 자, 이 수식을 풀었으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지출은 어제의 나의 지출에 따라 영향을 받고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어제의 소득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마찬가지 소득은 어제의 나의 소득에 영향을 받겠죠. 그뿐 아니라 어제의 나의 지출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식을 정리한 A, B뿐만 아니라 쌍방 관련성까지 포함하면 4개의 개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A 매트릭스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VAR1이라는 것은 AR1과 똑같은데 관점상 서로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AR 벡터 자기회귀 알고리즘 사용해서 우리는 다변량 선형 과정을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4가지의 변수의 의미를 보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세타 11과 세타 22는 각각 y1t 자기 자신의 어제값에 따른 오늘의 효과, 그리고 y2t 어제값에 대한 오늘의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수가 유의한지 여부 뿐만 아니라 제가 네모로 친 이 두 가지네요. 세타 1,2는 어제의 소득이 오늘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제의 지출은 오늘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지, 이 시간적 관계성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의 지출이 어제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통계량이 유의하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의 소비가 어제의 지출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다면 어떤 관계가 되겠죠? 바로 우리는 원래 질문이었죠. 우리의 소득과 지출 중 어떤 것이 종속 변수로 좀 더 유의할까를 결정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런 관계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비를 X로 두고 이를 사용해서 지출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시간적 효과에 따라서, 시간적 영향도에 따라서, 시차에 따라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위해서 다별량 선형 확률 가정 알고리즘 매우 필수적이고, 이러한 아이디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시계열뿐만 아니라 기계학습과 딥러닝 여러 가지 다별량 예측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벡터 자기회귀 모형 VAR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실제로 우리는 VAR 데이터를 생성해보고 특성을 확인한 다음에 모델링까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VAR 알고리즘, 우리가 단별량 시계열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 정상성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가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상성의 만족을 통해서 실제 Y 데이터가 이렇게 다양한 연산을 하더라도 적절한 가중치 계수가 잘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 정상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VAR1 이라는 표현식을 보겠습니다. AR1과 똑같죠? YT는 A, YT-1 더하기 엡실론 T입니다. 그리고 이 VAR은 기본적으로 이 시차는 Y의 어제값까지 보는 거고, 시차가 늘어나게 되면 어제값, 그저께 값, 계속 과거값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AR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VAR의 V는 벡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개의 Y를 사용할 것인가가 실제 추정해야 될 가중치의 개수를 기하급수로 들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VAR인데 만약에 YT에 앞서 봤던 소비, 지출 또는 한국, 미국의 스탁 가격처럼 두 가지 Y만 쓰면 실제로 추정해야 될 가중치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리고 이렇게 YT-1과 YT-1인데 1, 2 각각에 대해서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텐데, 만약에 Y 3t까지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즉, 2개일 때는 Y 개수가 2개일 때는 2의 제곱승, 3개일 때는 3의 3승, 3의 제곱승이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K의 제곱승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그쵸? 그래서 Y 개수가 2개일 때는 4개, 그러나 하나만 늘어나도 4개가 9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나서 4개면 16개죠? 추정해야 될 가중치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VAR 모형을 할 때 실제로 Y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레그까지 함께 늘리게 되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VAR을 쓸 때는 Y는 많이 고려하되 차수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Y는 K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k의 제곱승의 가중치 파라미터가 생기고 마찬가지 k의 원이기 때문에 어제 시점의 값들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를 한꺼번에 각각의 이퀘이션을 보면 아래와 같죠. 이렇게 y1t부터 kt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제 값 다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한국, 미국, 유럽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의 오늘 스탑 가격은 한국의 어제 가격, 그리고 이번엔 미국의 어제 가격, 그리고 이번엔 유럽의 어제 가격의 영향을 받는 이퀘이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마찬가지 미국의 오늘 가격은 한국의 어제 가격, 미국의 어제 가격, 유럽의 어제 가격 이렇게 영향받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식을 통해서 결국 각 시차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값의 영향을 한꺼번에 다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레그를 2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항이 하나가 늘어나죠. 늘어나게 되고 앞서 봤던 YT 동일합니다. A1도 동일합니다. YT- 동일합니다. 그런데 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크기와 동항이란 가중치가 또 하나 필요하죠. 또 하나 필요하고 T-이 시점 벡터가 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치 이퀘이션으로 확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많아지죠. 딱 봐도 뭔가 숨이 막힐 만큼 이퀘이션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것 대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레그를 많이 쓰게 되면 사실 그만큼 필요한 데이터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죠? 파라미터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 알아야 되는데 10개, 10개는 100개죠. 로우 수가 100개가 안 되면 사실은 이 파라미터를 계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적절하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y를 너무나 늘리거나 또는 레그를 너무나 늘리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많은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전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없을 때는 많이 쓰이지 않다가 요즘같이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VAR, P 모형이라고 하면 T-1부터 T-P까지 그리고 각각은 전부 다 P개만큼 벡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VAR 모형에 대해서 ACF, PACF를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AR 모형, MA 모형 할 때도 ACF, PACF로 파라미터를 알 수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 VAR부터는 실제 파라미터를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 내용이 약간 궁금하시면 이 아래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선 평균, 분산, 그리고 공분산 관련해서 코렐레이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기법은 어색하시면 이런 겁니다. 코렐레이션은 코베리언스 분의 분산이죠. 이 표현식을 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다이아고널 텀, 이게 다이아고널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분산입니다. 분산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분산. 그리고 나머지는 공분산이죠. 공분산을 분산으로 나누면 이렇게 코릴레이션 계산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큰 흐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VAR에서는 실제로 ACF, PACF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배우게 될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VAR 모형이 여러 개의 시계열, 상호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다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시장에 대해 한꺼번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임펄스 반응 함수로 다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x가 다른 x에 주는 건가요? 뭐 그런 개념을 포함해서 y와 y에 대해서도 다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아래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EU 이퀴티 프라이스 인덱스죠. EU 이퀴티의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리고 JPN, 재팬에 대한 롱텀 레이트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유럽에서 이퀴티의 가격이 변동된다면 실제로 재팬의 장기 이자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일단은 하나지 케이스 이렇게만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이퀴티가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샥을 줬을 때 이 샥이 보시면 음수죠. 음수로 한마디로 이퀴티 프라이스가 이것이 낮아지면 재팬의 롱텀 이자율이 자, 이 x축은 시점입니다. 시점. 그래서 이것부터 보면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만큼 떨어지면 자, 현재 이자율은 이만큼 오르게 되고 그리고 한 시점이 지나면 좀 더 오르다가 4시점이 되면 이 정도만 오르고 그리고 8시점이 되면 거의 효과가 없다가 그 이상의 시점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 그림이 뭡니까? 자, 이퀴티 프라이스를 지금 마이너스 0.03 정도 내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거의 0.04, 0.05, 0.06, 0.07처럼 이런 효과를 보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격을 현재 샥이라고 하는데 샥을 살짝 주면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고 동시에 이 지금의 샥이 상대적인 다른 자산에는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표현해 주는 게 Impulse Response Function 이라고 하고 줄여서 IRP라고도 합니다. 이때 Y1이라고 할까요? Y1에서 시간 0에서는 특정한 움직임, 보통 1 정도의 값 이동 또는 1 표준 편차 정도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샥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시간 영역에서는 처음 줬던 이런 크기와는 다르게 좀 더 커지던가 아니면 작아져서 낮은 값을 보일 수 있는 이런 튀는 신호 자체를 임펄스라고 정의합니다. 샥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임펄스가 있을 때 다른 자산 또는 다른 변수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리스판스를 보이는가 이렇게 임펄스 형태의 이런 시계열이 다른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표시하는 것을 IRP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특정 경영 경제 분야에서는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일반적인 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자, VAR 제가 미리 한국은행 VAR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혼합주기 자료 VAR 모형을 사용해서 경제 성장률 예측 그리고 거시경제 모형 시스템 VAR 구축 결과 VAR 구축 굉장히 많죠. 경기 변동과 대출 주택가격 변동 관계 즉 경기 변동 대출 주택가격 이 세 가지를 Y로 쓰고 이거 관련해서 VAR 한 다음에 IRP를 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미지로 확인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기준금리를 둘 다 Y로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IRP를 그린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관련된 임펄스 리스판스 굉장히 많죠. 네.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심리와 영향력 관련된 거 어떻게 나타날지 미래 시점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이걸 살짝만 좀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우리가 이퀘이션을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볼게요. 이 케이스. 분명히 한국, 미국, 유럽 전 세계에 대한 Y값 다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은 한국의 어제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여러 나라, 그리고 유럽까지 모든 자산 가격 움직임 함께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얘기인즉 만약에 유럽 시장의 프라이스, 이 값이죠. 이미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 개수는 다 추정이 됩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값들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y 값을 1 정도만 증가시키면 실제로 이것 증가 다 증가가 되죠. 이를 통해서 다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일시점 차이만큼 날 때 알 수 있는 거죠. 즉 아까 봤던 IRP에서 아까 봤던 레그 1일 때 1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VAR1 말고 VAR2를 한다면 시점 2만큼 뒤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오늘이라고 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1시점만큼 증가시키면 그렇죠? 이틀 뒤 미래값은 어떻게 전 글로벌하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시점 뒤의 값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어준 게 아까 봤던 IRP 그림이었던 겁니다. 즉 이러한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 레그 텀 굉장히 높아야겠죠. 많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벡터 자기 회귀 모형 VAR 모형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여러가지 Y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관계성을 볼 수가 있고 실제 과거의 어떤 움직임 또는 현재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에 어느 정도만큼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지 이러한 IRP라는 굉장히 유용한 시각화 정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VAR 모형의 힘입니다.